자, 안녕하세요. AI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강의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엑셀로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식은 이미 한참 전에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해왔고, 그리고 또한 티처베이트는 바이브 코딩과 앱 제작이 주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또한 주제에 맞춰서 AI에게 맡기고 대시보드와 AI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데이터 문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AI 이론 위키 티처메이트 프로그램 이용법 교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똑같이 강사분들은 수업 만들기 통해서 세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수업 참여하기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사 화면 보면은 수업 리스트, 수업 세션 목록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수업 만들기 통해서 거의 대부분 개인 활동을 할 거예요. 그쵸? 원래 처음엔 모든 활동으로 생각했었는데 개인 활동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070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7월 5일이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상세 대시보드가 나오죠. 여기서 강사분들은 시연착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화면이 이제 똑같이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름 쓰고, 이름 김종보, 다음에 추천 닉네임 알아서 쓰게 한 다음에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급식 전반으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급식 전반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생 화면인 거죠. 여기는요. 자, 이게 왜 문제인지, 학생 한 명이 1년 동안 남기는 급식 양이 38kg, 학교가 3,400만 kg, 잔반에 처리한 비용들을 통해 갖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의 윤곽을 잡아주기 위한 장치들을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많이 어떻게 좀 유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같은 것들을 과연 어떤 게 더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구조의 문제인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 개인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건가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들은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지도에 표시하기 누르면은 이제 내 생각이, 내 위치가 답변에 근거해서 내 위치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학생 탓, X축에 우측은 개인 탓,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이제 구조 탓이시겠죠. 학교, 구조, 사회,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다? 밑에 그 축의 아랫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다, 이걸 개인적인 실천으로 좀 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2x2 매트리스를 통해 내 생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보여요. 여기 다른 친구들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다른 친구들도 들어오면 자기의 의견도 적으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옆에 의견 보드라는 이러한 토글이 있는데, 이거는 친구들이 의견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의견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게시판인 거죠. 게시판인 거고, 의견 보드 올라갔어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보내는지 보고서는 여기다가 따봉도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댓글로 써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데이터 탭 페이지인데, 데이터 탭 페이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장 만들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작성해갖고 쓰면은 바뀝니다. 이렇게요. 바뀌죠.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이랑 인터뷰가 이제 이 데이터 분석하는 모듈에서 내가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인데, 분석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데이터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다 실제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믿을만 하고요. 그리고 임의로 만든 것들만 이렇게 샘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장 만들기가 있고요. 새 의견 만들기.
그리고 여기 인터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량적인 데이터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정성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성적인 것들을 또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NPC와 대화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PC들도 실제 뉴스 기사들을 다 크롤링을 해갖고 그런 AI로 인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교육청 학생 건강과 담당, 여기는 급식 조리사, 그리고 뭐 중학 급식하는, 급식 배식하는 거 도와주는 친구, 교육 기자, 통계 담당 이런 식으로 역할이 있어요. NPC마다 역할에 맞는 시각으로 대화를 합니다. 스타트업 사례는 뭐냐면은 실제 이 문제에 관계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타트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입양 신청해주고, 여기는 수의사를 연결해주고, 뭐 분리불안 규정해주는 거. 그리고 배틀은 친구들이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막 이런 정적인 것들은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아요. 집중을 잘 못해요. 근데 그 토론을 시작하면 말싸움을 붙이면 집중을 좀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내 의견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합리화의 근거를 인터뷰랑 그리고 분석 툴을 통해갖고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배틀, 그러니까 말싸움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2x2 매트릭스로 되어 있잖아요. 네 방면이잖아요. 그쵸? 이 방면에 대표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NPC가 어떠한 질문을 해요. 내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각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투표를 받아갖고 인기투표, 가장 합리적인 투표를 받아가지고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친구가 자기 팀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내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인데 이건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페이지들을 설명은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학생들이 해결할 방향만 잡아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하게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근거를 세울 수 있도록 진행을 유도하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강사님들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떠나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커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됩니다. A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취업 자체가, 일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기업에서 입사 연수할 때 컨설턴트 출신 분들이 와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리시하고 로직트리 방법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유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다들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시부터 얘기할게요. 하나의 하이 항목으로 나눌 때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전체를 다루도록 쪼개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로는 4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하면은 계절을 다 담을 수가 있겠죠. 모든 계절은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설명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쪼개서 얘기하면은 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위는 동서남북이 있겠죠. 그리고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 학교는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로 쪼개면 학교라는 개념은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물론 뭐 대안학교나 성인학교, 온라인 학교 등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 주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의 항목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이런 걸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가위바위보 이런 걸 말해서 무슨 구조적 사고 얘기하는 것에 관계가 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설명드릴게요. 이 미시라는 구조적 사고법을 만드신 분이 1970년대 맥킨지라는 컨설팅 펌, 제일 유명한 회사죠. 에서 바바라 빈토라는 분이실 건데 아마도 컨설팅 회사는 회사의 수익을 더 늘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잖아요. 컨설턴트가 그런 분들인 거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떠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출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더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된다. 이 두 개가 전부다. 이 한 주제에 대해서 하이 항목을 쪼갠 거죠. 그러면은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은 그 매출에 관계된 부분들을 또
그 하위 항목으로 쪼갠다.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쪼개다 보면은 더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씩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직감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좀 더 잘 찾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못 찾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방법론으로 구조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 혼동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누구나 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페의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메가커피의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익 개선하려면은 매출을 증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럼 매출 증대는 뭘까요? 매출 증대는 내전 고객의 매출 증대를 시키는 거. 가게를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객단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콘센트를 다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객단가는 뭐 세트 메뉴를 만든다든지, 포장 고객의 매출 증대를 위한 방법이겠죠. 이거는 뭐 배달 어플에 조금 더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세트 메뉴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비용 절감은 뭐가 있을까요? 고정비가 절감되는 것들이 있겠죠. 필요 없는, 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카페를 하고 있는데 3층은 너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2층까지만 하자 라는 식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 장비들을 매각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쉬운 거는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 구매한 구매처를 변경하든지요.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큰 주제를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하위 주제로 이렇게 쪼개고, 그 주제를 또 하위 항목으로 쪼개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시킬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들이 이 미시입니다. 자, 그럼 로직 트리 뭐냐면은 미시로 나눈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항목을 가지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전 매출이 음료 매출하고 그 메이커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전 방문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고객 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발생했을까? 인근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갔다. 또 프로모션이 없어갖고 오랫동안 프랜차이즈에서 재방문의 유입이 없었다. 그래서 고객이 이탈한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매출을 복구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홍보를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본다는 것이죠. 이게 로직 트리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급식 잔반이 왜 자꾸 증가할까? 그러면은 요인은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식 공급업체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급식 수요하는 학생들의 요인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외부 요인, 교육청이나 학교와 같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이 급식 장반에 대한 문제를 거의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급식 공급업체의 그 잔반에 대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수가 줄어드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만큼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식 운영, 배식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이 낙후되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식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기호 보면은 학생들이 점점 다들 이제 음식이 세상에 사회 음식이 점점 맛있어지잖아요. 근데 급식의 음식은 빠르게 바뀌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점점 더 매년 먹는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이 활동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런 상황 요인도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학사 환경, 그러니까 학사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은 그러면은 급식 업체에 계약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음식의 질을 올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조리법을 바꾸면 된다. 어떤 조리법이 좋을까? 그 조리법에 대한 차이를 메뉴별 잔반량 차이로 해서 조리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배식량도 그럼 배식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배식량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에 따라서 잔반에 대한 비율을 확인을 해서 그 배식량을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 학생들의 메뉴 급식 메뉴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서 급식을 만든다. 그리고 시험 컨디션은 시험이나 좀 시험 일정이 몰려있을 때는 아무래도 집중을 많이 할 때는 소화기관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컨디션 조절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또 학사 일정, 행사에 맞춰갖고 처음부터 급식 업체와 계약을 잘 해라. 그 얘기 하는 거죠. 내 가설이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가설에 대한 근거를 데이터에서 찾은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은 주장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설은 캔슬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